공매도의 최고의 위험한 순간은 꼭 신고가거든요. 네. 저 자리는 피해야 된다. 네. 쉽게 낭떠러지에 서가 있는 자리. 매매 안 하는 섹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주가 다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10개 중에 1개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진다. 그 다음에 이 심택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나가고 말도 많고 실적도 좋고. 지금 뭐 네. 최근에 뭐 P12 한참 불었죠, 테마가. 예, 예.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우리 김용욱 저자님 관점에서는 더 하락할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보이는데. 공매도를 보는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 위에 선이 꺾인 데다가 첩첩이 5일선이 바닥 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봉은 봅니다. 단지 주봉에서 신고가라는 것이 잠깐 위험은, 제가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보는 관점은, 공매도의 최고의 위험한 순간은 꼭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역시 개인이 이렇게 사준다는 거죠. 예. 개인이 사주다가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밀렸을 때 개인들이 여기에 산 사람들이 수익 실현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대로 보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물리는 순간에 아주 위험한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서 딱 죽음의 계곡에 빠질 수 있는 차트. 그럼 제가 이렇게 공매도 했을 때 이렇게 위로 가면 저는 손절하겠죠. 네. 반대로. 그러나 만약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리스크는 작게, 주식이라는 매매법은 리스크는 작게, 항상 기대 수익은 크게. 우리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 조금 먹고 크게 당하고, 조금 먹고 크게 당하고. 그렇게 하면 계산은 항상 크게 마이너스. 먹고 조금 당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순간에 차트에서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자리가 항상 양재에서만 기대 수익이 크고 수익이 크고 이렇게 엄지나 이런 자리에서는 엄청난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자리는 거죠. 네. 위험한 자리. 그러니까 심택 뭐 좋다. 그러니까 기업적 분석으로 펀더멘탈로 얘기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예. 뭐 좋을 것 같으면 요 기관들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팔겠어요? 그렇죠. 자기들 분석이 끝났다는 거지.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좋다. 아, 팔으려고? 그건 모르겠고, 이제 개인들만 이게 사는 거죠. 자, 네. 개인들이 이게 사가지고, 개인들이 그럼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했냐고, 계산서가 나왔냐고, 계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래, 여러 사람이 샀다가 다음에 끊기는 순간에 손절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네. 있는 자리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 자리는 피해야 된다. 네. 쉽게 낭떠러지에 서가 있는 자리. 왜냐하면 낭떠러지가 서가시면은 떨어져 죽잖아요. 약간 위에 올라 있으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 차라리 여기서 행구할 때 요런 자리, 여기는 낭떠러지. 위험한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실수를 한다. 자, 컴투스 같은 거 봅시다. 저번에도 컴투스 많이 오르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딱 그리면 저는 이제, 이거 딱 공매도 자리네? 공매도 노리는 자리죠. 이제 일반 개인들은, 투자자들은, 18만 원 주식이, 13만 원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뭐 안 가니까, 안 오르니까 손절만 딱 하고 있는, 손절만 노리는 겁니다. 네. 손절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리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 계곡에 계속 빠져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더 지금도 빠졌지만 맞습니다. 더 빠질 이런 수 경우는 왜 이제 죽음 계곡 또 빠지려고 빠지고 있는 자리랍니다. 네. 이런 게 쉽게 못 온다. 절대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리 시세를 주고 나서는 요 이후에는 사면 안 된다. 요 이후에는 요 자리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저 자리에 사서 물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더라. 자, 실수하는 자리입니다. 개인들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DB 하이텍 이것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추세가 왜?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하고 역시 팔고 개인 있네요. 사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주고 이 산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싸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봉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요 정도 차트에서 개인들은 정거 좀 되게 많이 빠졌네? 이러고 들어가는데 예, 여기도 역시 낭떠러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빠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추가 하락이 이렇게 놓으면은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손절을 하려는 거지. 그래서 하락폭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처음에 조금 빠지다가 지수나 안 좋고 이러면은 팍 빠지는 자리, 이게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기관들은 이런 자리에서 계속 공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제가 음지, 양지,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자리, 아까 요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중단기도 하고 단타도 하는데 매매 안 하는 섹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제가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주식한 지 3, 4년 됐는데 저도 상패는 당해보진 않았는데 그래 정지 당하고 뭐 다시 재상장하고 이런 경험 있고 주위에서 뭐 상패 당한 경험 또 크게 당한 경험 이런 것 볼 때 저도 뭐 손실 난 종목도 있겠죠. 4가지 섹터인데 어떤 섹터인지 한번 좀. 자, 하나는 제가 게임주는 안 합니다. 아, 게임주? 예. 그렇다도 지금 우리 요즘 그 펄어비스 어제 예. 오늘도 좀 폭락했죠. 어제 오늘. 게임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약주는 하는데 바이오주는 안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그다음에 신규주. 아, 신규주. 자, 신규주는 제가 보통 1년에 한 40개, 50개 이렇게 등록하는 건데 저도 신규주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신규주에서 크게 손실이 나더라고. 그래서 신규주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섹터는 엔터주도 저는 안 합니다. 엔터주. 왜냐하면 너무 개인들이 좋아하는 다 섹터들인데. 네, 너무 급등락이 심해서 그래서 개인들이 피해가 큰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말이 많은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차트 한번 봅시다. 정말 많이 빠졌죠. 예, 예. 직원들도 물리고 사장도 물리고. 이 차트를 예를 들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딱 죽음 계곡에 낭떠러지에 딱 순간적으로 서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이 자리는 이제 공매도를 제일 좋아하는 공매도 자리. 공매도 자리. 예, 네, 낭떠러지에서 나도 떨어지는 거 다 보고 내도 들어가 있는 거지. 나는 빠지면 수익 나니까. 그렇죠. 자, 이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인데 왜 이렇게 급락이 노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차트 보기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차트는 그냥 상식이다. 그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길을 무너지는 순간에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서로 던지려는 거지. 그래서 매도 물량이 여기서 떨어졌다 하면은 이 하락폭이 요 정도밖에 안 옵니다. 네. 자, 여기가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하락폭이 깊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 만약에 이게 행보가 더 길었다 하면은 하락폭이 요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관이든 외인들이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는 죽음의 계획이고 그래서 역시 게임주는 실적이 워낙 심하게 변동성이 나고 게임 하나 잘 되면은 이제 게임주가 특징이 뭐냐면 게임이 잘 되면은 그거를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내부의 사람들 그리고 게임 하는 사람 정도만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어떻게 되냐고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네. 우리 일반인들 올라가네 뒤에 따라가면은 이제 물리는 거죠. 반대로 게임주가 장사가 잘 안 됐을 때 큰 폭락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어제 많이 밀렸던 박셀. 그렇죠. 뭐 다 벌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렵죠. 아, 네. 게임주에서? 네, 게임주에서 펄어비스 어제 오늘 네. 거의 한 35% 네, 그래서 게임주는 잘 되는 게임은 자기들만 알고 임원들이나 게임하는 사람들만 알고 주가가 서서히 오르고 났을 때 우리가 개인들이 알았을 때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악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은 게임주를 안 하는 게 좋다. 게임주는. 예. 자, 예를 들어 하나 들어 풀버스 그렇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좀 말 많은 위메이드 같은 거.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주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더 하락하겠죠. 엄청 빠져.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만 원 밑으로 옵니다. 5만 원 밑으로. 예, 지금 7만 7천 원대인데. 예, 그건 5만 원 밑으로 온다 보면 되죠. 거의 한 4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계곡 빠졌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빠진다고 보시는 거는 지금 이미 차트상 많이 눌려있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쭉 올라갔던 매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거품이 빠지는 100% 올랐다면은 거품이 빠지는 건 한 85%에서 90% 정도 빠집니다. 결국 이 회사도 거품이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락폭이 2만 5천에서 올랐으니까 한 5만 원까지는 온다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게임주는 이렇다. 그래서 게임주는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뭐냐면 P2E가 관련해서 네. 카카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야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하다는 거지. 어떻게 멀미 난다는 거지. 이렇게. 예. 굳이 게임주로 해야 되냐 이런 제가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게임주도 안 하는 게 맞다. 자, 인서부터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인서부터 많이 빠졌죠. 인서부터도 뭐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요 죽음의 경우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추가락이라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너무 심하다는 거지. 자, 게임주로 제가 그래서 게임주는 매수는 안 한다. 공매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안 하는 거는 자, 제약주는 해도 돼. 제약주는 해도 되는데, 근데 바이오주, 뭐 임상실험 샀고 뭐 이상한 뭐 이런 신라젠 상패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게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못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뭔가 이렇게 뭐 FD 성인 사고 뭐 암 개발 뭐 하고 뭐 읽어보면 잘 몰라. 뭐인지는 몰라.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기대 심리로 오르고 대부분이 큰 사기가 큰 작전이 이 바이오주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대박 뭐 10배, 20배 이제 수익 낸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10반토막 10분 1토막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라젠 거래 전기돼 있고, 예. 주봉을 보겠습니다. ST 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제네신 같은 것도 보세요. 이렇게 주봉에서 크게 뭐 한다 해놓고 이렇게 결국. 그럼 지금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예, 주봉은, 그렇죠. 지금도 시총은 900억 같으면은 9천억. 그러면은 최소한 뭐, 적어도 뭐 900억이나 1년에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500억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나오거든. 뭐 나오면 적자는 다행일 겁니다. 내가 또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뭐 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현재 9천억이라 하면은 거품이다. 그리고 18만 원, 19만 원 갖다가 지금 4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거를 노리는 거죠. 저 앞부분에 오를 땐 또 확 오르잖아. 그때는 저거를 먹어보겠다. 그때는 하세요. 그때는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 제가 말했던 양지 자리잖아요. 이때는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예. 이때는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치세를 주고 아까 말했던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지에서는 하면 안 된다. 네. 자, 신풍제약도 옛날에 저번에 제가 여기서 저번에 뭐 집 팔아서 할라 공매도 칠려 했는데 뭐 그렇다고 빵 터졌다는데 20만 원, 20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자, 요것도 더 빠집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원래 만 원짜리였으니까 앞으로 더 빠집니다. 이런 주식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젠도 더 빠질 자리다. 예, 주봉입니다. 얘도. 자, 네이처세. 예, 이렇게 크게 시세를 주고 또 이것도 더 빠진다. 예. 자, 공인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크게 시세를 주고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예. 자, 셀리벨이라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셀리벌. 20만 원에서 지금 2만 원, 3만 원 갖다 봤죠. 이렇게 이럴 때는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양지일 때는. 양지일 때는. 비싸다고 안 해도 게 아니고 이런 양지에서는 해도 되고 이렇게 딱 엄지가 대비는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셀 역시 마찬가지로 20 몇만 원 찍고 지금 4만 원. 헬릭 스미스도 월봉에서 보면 크게 시선하적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16만 원. 엄청 많이 빠졌네.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처음에 양지에 올라올 때는 해도 됩니다. 네. 그때는 자기가 손절만 지키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시세를 준 경우는 뒤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알테오젠 이런 경우도 지금은 더 빠지겠죠. 위치적으로. 시총은 2조 3천억. 그러면은 과연 그런 가치가 있나 하고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안 하는 섹터는 신규 등록주. 자, 신규 등록주는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내가 오너다.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최악의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재무제표도 잘 만들고 일단 시가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회사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또 실적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부실한 거 털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그리고 뭐 자기 유상증자,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유상증자 해주기도 하고 해서 일단 고평가 시키놔야 차명 계좌든 주위의 측근이든 또 뭐 이런 팔아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유수 물량도 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한 꾸준히 해보면은 한 10개 정도 신규주가 등록하면은 1개, 2개 정도만 위로 가고 나머지는 1년 내내 주구장창 내리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만약에 한다면은 1년 후부터는 가능하고 1년 후. 그 전에는 하지 말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주가 다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10개 중에 1개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진다. 자, 최근에 등록했던 2월달에 등록했던 이렇게 진행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잠깐 오르는 듯 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또 6개월인가 뭐 보호해서 물량 풀리면 또 빠지고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신규주도 많이 매수하더라도 사람들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래 나노텍 주식이라는 이것도 좀 행보가 길고 여기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보호해서 물량도 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말 많은 LG 솔루션 같이 정확하게 이런 모양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아래로 약간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주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는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간혹 가다 이런 주식 하나 정도 봅니다. 약간 빠지다가 상승하는 주식. 네. 나머지는 K옥선도 보세요. 이렇게 시세주고 이것도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 요즘에 뭐 약간 리포트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주가 하락이다. 그러면은 매수하지 말자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엔터주도 제가 잘 안 하는 섹터인데 너무 급등락이 심한 이유가 가수가 노래 하나 잘 만들면은 팍 오르기도 하고. 그치, 영화도 뭔가, 그렇고. 네, 영화도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혹시 뭐 악재에 넣어가지고 가수가 뭐 마약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악재가 반영이 돼가지고 또 폭락을 하게 되고.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네, 저는 엔터주도 안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공매도 쪽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우리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돈을 잃는 그런 테마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개인들이 테마주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저도 뭐 테마주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테마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딱 붙는 순간에 실적에 무관하게 이렇게 고평가 거품이 끼인 거죠. 그 테마란 전혀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종목이 테마라고 보면 됩니다. 그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이제 예를 들면 석유 테마 같은 거 한번 봅니다. 기름값이 $100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 심리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그 기름 테마, 석유 테마였는데 자, GSE라고 자, 이런 주식도 기름값이 $100 가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있던 주식이 3,500원 주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유 세 배. 가격 상승 때문에 예, 올란 겁니다. 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던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다시 빠졌다가 회사는 실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홍보석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것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다 비슷하네요. 패턴이. 석유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실제 실적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S 같은 경우 현재 옛날에 3,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한 9,000원, 8,000원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7,000원, 8,000원 하는데 그럼 시총이 한 3배, 2배, 3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고 흑자가 순이익이 뭐 3배 올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제 거의 관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석유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아니면 뭐 석유값이 계속 $100 유지하는 게 아니고 좀 다음에 밀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주식은 결국은 오르기 전 3,500원, 4,000원 다 옵니다. 거의 100% 이렇게 다 옵니다. 예를 들면은 대성에너지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만원 근처 온다 보면 됩니다. 그럼 뭐 지금 18,000원 하는데 만원 근처 올 건데 이걸 매수해가 안 되죠. 조기에 이제 만약에 매매한다면은 조기에 이런 자리는 됩니다. 네. 이런 자리 되고 자, 이렇게 파동이 크게 난 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면 최근에 곡물값도 오르고 뭐 인도에서 사료주, 비료주 그다음에 또 덴푸라기는 뭡니까? 팜유 금지, 인도네시아 팜유 금지한다고 팜유 수출 뭐 그렇게 해서 막 금지한다고. 오르고 자 팜유 금지하고 이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의미는 없. 그래서 아무 실적하고 관계 없는 이제 군중 심리로 움직인 제가 볼 때는 머니 게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테마 주식이 원위치 제자리에 안 돌아왔던 주식이 내가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심지어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자리 돌아오고 있잖아요. 실적과 관계 있는 주식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더더욱 실적과 관계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탑이나 이런 종목은 4년 연속 적자더라고. 5년 연속 분야 적자인데 회사는 계속 가만히 있는데 1,200원 주식이 4,000원 갔습니다. 그럼 4배, 3배, 4배 갔죠. 그럼 이 주식이 어떻게 되냐고.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1,200원 옵니다. 그럼 이런 주식은 뒤쪽에서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주식. 예를 들면, 자, 팜스토리, 자, 한일사로 같은 경우도 위험한 자리다. 자, 사조동화도 마찬가지고, 한탑도 마찬가지고, 자, 고려산업도 결국은 4,000원 근처 옵니다. 자, 대주산업도 2,500원, 2,400원, 2,500원 오는 거죠. 이런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이런 주식해서 많이 물리고, 그 생각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하지 말라는 거지. 예. 초기에 못 오히려 물리게 따라붙으면 되니까. 하지 마세요. 개인들은. 자, 서울식품도 마찬가지로. 자, 서울식품도 가만히 있는 주식이 이렇게 급등. 자, 신성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이 주식들은 다시 그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원위치를 찾아 내려가는 과정이 예, 제가 100% 확신합니다. 예, 100% 예를 들면은 그냥 99% 정도. 99% 하는 거예요. 1%의 여지는 남겨두셔야지. 99% 하시다. 그러면은 이 주식도 신성홀딩스도 이 간장만두하고 회사인데. 그렇죠. 신성광장. 예, 예, 요거 6,000원 온다 보면 됩니다. 이게. 예, 그렇게 실적하고 그렇게 뭐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저 고점에 물리신 분들 예. 같은 경우 본전 올기를 기다리거나 뭐 하여튼 아니면 또 물을 타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을 낼 수 있는 예. 오히려 원위치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 큰일 납니다, 지금. 자, 샘표 같은 거 보세요. 샘표 이거 45,000원 자식이 45,000원 종목이 10만 원, 95,000원. 지금도 그러면 이제 개인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아, 저기 95,000원 찍었다. 그리고 계속 공물값이 오르고 뭐 인플레가 된다. 아, 그럼 사도 되겠다. 이렇게 시세를 주고 뒤쪽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예, 절대로 들어가면은 크게 손실 나고 이것도 조만간에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5만 원, 5만 5천 원 온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그 테마 중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사례로 지금 보여주신 이 모든 주식들 예. 이거는 빠르게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당연히 나와야죠. 내가 짧게 먹을 손해를 얼마를 하다가 봤던. 예, 짧게 먹을 하다가 크게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위치로 가게 될 것이다. 예, 다 원위치합니다. 이 할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3,200원 정도 옵니다. 예, 테마주는 그래서 초기에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시세를 준 경우 뒤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방송을 또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김용옥 저자님의 그 공매도 기법,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한번 차분하게 예. 공부하는. 네, 예, 그래서 불러주시면은 제가 준비해서 참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매도를 이해한다면 팔자리, 살자리를 알게 된다면 일단은 승률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특집으로 다시 한번 차분차분하게 지금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있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그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들 한번 다시 뵙도록 하시지요. 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